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오늘은 풍수와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제는 현관에서 곧바로 보이면 안 좋은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정면에 보이면 안 좋은 것이 풍수에서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보인다거나 비스듬히 혹은 대각선으로 보이는 거는 괜찮지만요, 이 정면에, 직선 방향으로 정면에 뭐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관련된 이론이라고 할까요? 내용을 좀 옆에 써놨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그 기운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 기운은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고 강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집에 이렇게 벽이나 이런 데 부딪히고 또 집 안에 있는 기운과 서로 섞이면서 조금 온화하게 중화돼서 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집이 머물고 있는 기운을 통해서 인간이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장풍이라고 하죠. 풍수는 장풍 득수를 줄인 말인데요. 장풍이라는 것은 기운을 가둔다 혹은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을에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물이 이렇게 감싸서 기운이 이렇게 멈춰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운이 잘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조면은 좀 좋지가 않은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방문입니다. 특히 사람이 잠자는 침실문, 옷을 이렇게 놔둔다든지 이런 문은 좀 그래도 이런 방은 괜찮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잠자는 방에 특히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방문이 열려 있을 때 침대가 보인다든지 혹은 그 방 안에 화장대 거울이 바로 보인다든지 하는 거는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강한 기운이 곧바로 치고 들어가서 그 방에서 거주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또 안 좋은 것은 뭐냐? 두 번째는 화장실 문입니다. 욕실 문이죠. 특히 만약 곧바로 이제 변기가 보인다. 그러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변기를 흔히 전통 풍수에서 말하는 수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전통 풍수에서도 수구가 보이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구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을을 휘감아서 흘러가는 냇물 같은 게 저 멀리 흘러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 길이 보이면 안 좋다 라는 얘기를, 이제 수구가 막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변기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이제 수구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관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정면에 변기가 보이면 건강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안 좋은 거는 부엌이 정면에 보이면 좋지 않다. 특히 가스레인지가 바로 정면에 보이면 안 좋다. 물론 개수대가 보여도 좋지 않고요. 가스레인지가 보이면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보이면 안 좋은 게 많아요.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좀 걸리겠죠? 누구라도. 어쨌든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정면에 거울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결책이 좀 쉽겠죠? 거울을 치우면 되니까. 자,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바로 반사돼서 되돌아 나가기 때문에 집안에 기운이 고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뭐냐? 들어오자마자 반대편에 창문이 보이는 경우. 더군다나 이제 베란다 같이 큰 창문이 있는 경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안에 들어온 기운이 집 안에 머물 새도 없이 곧바로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천당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집을 뚫고 나간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또 안 좋은 거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앞에 정면에 큰 가구, 또 큰 화분, 큰 어항이 막고 있을 때, 저 건너편에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들어오자마자 그 집안의 중앙이라든지 혹은 현관문 바로 앞에 이런 큰 가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보여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앞에 설명한 내용들 다 빼면 하나가 남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벽면이 보이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맞은편, 건너편 벽면에 이제 그냥 벽이 보이면 좋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큰 거울만 걸지 않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은 이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이나 풍수적으로 완벽한 집은 하나도 없어요. 또 앞에서 제가 이거 좋지 않다라고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걸리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 화장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침실문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베란다가 보인다든지. 자, 풍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좋지 않다고 해서 뭐가 큰일이 날 것처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뭐가 좀 안 좋다,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거를 알게 되면 그거를 조금씩 주어진 상황 하에서 개선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집안을 깨끗이 하고 또 현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런 중요한 것들부터 개선을 해 나가면 되고요. 자, 그러나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안 해드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에서 곧바로 보이는 방문이나 화장실 문은 항상 잘 닫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그 안 좋은 효과는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또 하나 방법은 현관에 그 중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좀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또 하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꽉 막힌 불투명한 그런 중문보다는 반투명 혹은 유리창에 약간의 무늬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이 조금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주 보이는 방문을 항상 닫아놓기가 좀 번거로우면 거기 이제 발이나 실커튼 같은 거를 매달아 두는 것도 안 좋은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정면에 큰 창문이 보일 때는 거기 블라인드나 커튼을 좀 닫아 놓거나 혹은 그 중간에 가림막 등을 세워 가지고 완벽하게 안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확 뚫려 보이는 느낌만 좀 줄어들게 만들어주면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저는 이제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풍수는 지나치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인간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뭔가 풍수적으로 변화를 줬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어진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실천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